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포인트 민법의 이제 핵심 기출 분석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6회 걸쳐서 강의를 해 드릴 텐데요. 우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 때 우리 민총하고 물권법 정리하셨죠? 대략적으로 8회 8회 정도요. 지금 제 강의도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뭐 33시간 동안을 이론 공부했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론 공부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실강을 들으신 분께서도 미리 오셔서 이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한 대략적 20분, 30분 정도 시간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아마 민법을 민법을 오랜만에 이제 하셨을 거예요. 다른 과목들을 하시다가 오시게 되면 그러면 이게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틀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암기하게 되면 이제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생소하지만 자꾸 그 문제들을 봐야지만이 내가 뭘 모르는지 최소한 20개에서 내가 요건 아는구나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보통 수험이 이제 그 연초에 있을 때잖아요. 연초. 그러니까 연 말에 있는 시험이 있고 연초에 있는 시험이 있어요. 연초에 있는 시험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같은 5개월, 6개월 남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저기 8월 달에 있고 내가 3월 달인 거야. 그렇죠? 그럴 경우는 그냥 저 8월이 금방 올 것 같은데 이게 해가 바뀌어 버리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연초에 있는 시험은요. 가을부터가 진짜 공부가 시작이에요. 따라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풀 문제들을 위해서 내가 좀 기본 체력 좀 갖췄다 요 정도 생각하시고요. 실제 점수는 이제부터 풀게 될 그 내용들, 공부하게 될 내용들 요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이 문풀에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책에다가 이제 밑줄을 치시거나 이제 색깔을 있는 표시를 할 텐데요. 이제 밑줄의 의미가 달라요. 기본 강의할 때는 이해의 밑줄이에요. 따라서 쭉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스토리 위주로 밑줄을 치는 거라면 지금은 스토리가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가 자꾸 틀리는 문장들 위주로 체크를 하셔야만 돼요. 그렇죠? 밑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냐면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겁니다. 수험에서는요. 따라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기본 강의는 취지상 제가 어디는 보지 마세요.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좀 그랬다면 이제는요. 제가 시험 나올 파트 위주로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안 나온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킬 겁니다. 거기는요. 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셔라? 이제 제가 갖고 왔던 기출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출을 이제 해당 진도별로 쭉 제가 정리해서 갖고 올 텐데요. 문제를 풀게 되면 나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구나 이걸 판단하게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10페이지를 봤다면 이제는 어떤 작업할 거냐면 이 강의에서는 6페이지만 볼 겁니다. 4페이지는 보지 마 이렇게 할 거고 6페이지 나왔던 중요한 것들을 한번 다시 더 강조시켜 드리는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들도 여기서 이제 이해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는요 90% 거의 뭐 95% 100%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95%라 할까요? 어차피 판례와 조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책에서 중요히 보실 것들은 판례하고 조문들이죠. 그거 위주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파트 1 민법 총칙 보시면 뭐 2페이지에 민법 일반이 있죠. 뭐 기본 강의 때 설명을 가볍게 해드렸었습니다만 여기는 그쵸 이제 볼 곳은 아니죠. 왜? 여기는 시험 나온 곳이 아니었었어요. 대략적으로 내용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4페이지 보시면 2절 보시면 민법 법원이 있죠. 민법 법원 여기는 뭐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의 거의 80%는 관습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법원이란 것은 뭐라고요? 법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연원이 되는 거죠. 법의 연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코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실제는 그 뭐 재판이 이루어진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법의 근원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쉽게 도대체 뭘 보고 판단 내릴 건데 이거에 지금요. 제일 먼저는요 민법전이겠죠, 그렇죠? 민법전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우리 민법 판단을 해드릴 때 근거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이죠. 네, 우선 개념적 파악해 놓으시고요. 불문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습법이죠, 그렇죠? 관습법. 이 관습법은요 거의 뭐 끊임없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관습법이죠. 그렇죠. 이런 관습법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우리가 수험적 검토를 했었었는데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성립에 있어서 뭐냐면 어떤 것들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성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확신이죠. 법적 확신.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법적 확신이었던 거죠. 그렇죠. 법적 확신. 확신한 말.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말이었죠? 전체 법질서죠. 전체 법질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체크를 해놓으실 표현들이죠. 따라 관습법 나오게 되면 뭐가 중요한 거죠? 법적 확신, 전체 법질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다만 두 번째 뭘까요? 성립됐지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번복될 수 있죠. 그렇죠? 번복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적 확신이 있었고 전체 법질서 변하지 않는데 이제는 확신 사라진 거지. 그렇죠? 확신 사라진다면 관습법상으로 지위도 소멸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내용이죠. 효력이 잃는다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관습법의 성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립과 번복까지 같이 할게요. 성립, 번복, 그죠?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관습법과요. 관습법과 다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내용 바탕으로 하시면 돼요. 사실인 관습. 이것과의 차이점, 요거죠. 따라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나온다 친다면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두 가지가 다 관습법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성립시기는요. 법적 확신하고 전체 법질서, 그죠?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게 중요해요? 사회 구성원들의 확신이 사라져버리면은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럼 관습법서로 힘이 사라지게 된 거죠. 효력을 잃어요. 네, 그 말씀 정리했었고요. 5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각주 처리도 있었죠, 여러분. 수업 때문에 해드렸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종중요. 옛날엔 종중 누구만 됐었어요? 남자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재산 남자들끼리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자분들께서 이제 야 우리는 자수는 아니야 했던 거죠. 전 합의적 판결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년 남자만으로 한 것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거죠. 이젠 누구죠? 남자와 여자가 다 이제 종중 구성원 자격을 가졌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뭐라고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성년 남녀예요. 성년 남녀까지. 그렇죠? 따라 누군 아니에요. 미성년자는 될 수 없죠. 중요한 포인트 정리드렸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양가라 3번 관습법의 종류입니다. 그죠? 관습법 종류 보시면요. 부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법지, 부묘기지권, 우리 지상권 배우셨죠? 그쪽 것들은 뭐예요? 관습법에서 인용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관습법에서 인용된 것들이구나. 그죠? 뭐 등등해서 명의 방법, 명의 신탁도 등등도 다 보셨죠? 그죠? 들으셨죠? 그것들은 이제 뭐냐? 관습법에서 인용된 것들이에요. 그죠? 네. 자, 다음은 이제 밑에 표 보시면 이 표가 중요해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야. 자, 보게 되면 관습법도 사실인 관습도 다 둘 다 지문에서 보충이란 말이 있어요. 보충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차이냐면 그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 보시면 우선은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으니까 관습법이 됐겠죠. 관습법인 법적 확신이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 쉽게 그냥 아직은 관습이 아닌 상태로 남아있는 관습 찾으시면 돼요. 관습법까지가 아직 않는 관습하시면 됩니다. 사실인 관습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관습법은 이제 관습이 규범까지 된 건데요. 사실인 관습은요. 관습이 있는데 사실 정도까지 아직은 법적 확신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차이점 뭐냐면 이거예요. 관습법도요 보충적인데 뭐냐면 얘는 성문법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문법을 보충해 주는데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요 당사자의 해석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딱 틀리기 좋겠죠. 쉽게 헷갈리기 좋겠죠. 관습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법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이 사실인 관습은 해석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같은 보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딱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참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관습법에서의 바로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었죠. 주장 입증할 거 없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되게 자주 나온 지문이죠. 몇 번씩 강조해드렸었죠. 그 중요한 것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혹시 몰라서 사실인 관습 관련돼서는 말씀드린다면 이 사실인 관습은요 당사자의 해석을요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뭐라고요? 해석을 보충한 기능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당사자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할 건 뭐냐면 이 적용된 것은 임의 규정이 임의 규정.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강행 규정에서 무슨 당사자의 해석을 얘기해요. 강행 규정은 그냥 법에 어긋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사실인 관습은요 어디야? 임의 규정에 적용되는 거지. 그렇죠? 다만 뭐냐면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에서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흠결을 갖고 있거든.
흠결을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는 강행 규정 자체가요. 야, 임의 규정에 따르라고 뭐냐면 위임을 하고 있어요. 위임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자세하게 요까지는 외우지 않시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인데 언제 강행 규정이 따를 때도 강행 규정이 들어가는 영역에 있었어도 강행 규정 자체가 뭐가 흠결이 있었어요. 흠결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뭔가 판단을 내려줄 텐데 강행 규정이 문제인 거지. 어떡하지?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언제요? 강행 규정 자체가 뭐 할 때? 위임을 했을 때 이때라면 사실인 관습도 적용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조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 조리 법원성이 있죠. 다 볼 거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무슨 말일까? 조리 법원성이 있느냐? 있다는 뜻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원성이 있느냐? 있다는 뜻이죠. 3번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법원성이 있죠. 그렇죠? 거긴 있어요, 없어요?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4번 X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를 하셔야 돼요?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단권한 것은 뭐냐면 탁 봤을 때 페이지당 10초 정도 안에 내용이 정리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10초 정도 안에 정리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장, 보통 책을 딱 보게 되면 두 페이지에 보이잖아요. 두 페이지 정도를 한 30초 정도 안에 정리하는 게 단권화예요. 딱 봤을 때 쭉 오케이 정도 넘긴다 이거죠. 이렇게 하셔야지 시간 내에 쫙 엮여서 많은 그 분량의 내용들을 한 200페이지 이상을 쫙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그 한 장을 몇 초 안에 30초 안에 내가 가독성이가 딱딱 보려면 그냥 글로 적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치시고 X 치시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게 훨씬 더 수월하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도 어떻게 있어야 돼요? 검게 동그라미 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렸죠. 제가 더 잘 하시려면 여기서 지금 관습본 얘기 쭉 써놨잖아요. 제가 그죠? 써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법적 확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다 있죠. 공백 여기다가 확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확신 이렇게. 그렇죠? 전체 법 질서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보충이 중요하다고 보충 이렇게 오른쪽에 써놓게 되는 거죠. 키워드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기다 밑줄을 다 치잖아요. 이렇게 밑줄을요. 문제 뭐냐면 밑줄을 칠 땐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은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밑줄 치는 걸 또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밑줄에서 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키워드에 이제 동그라미 치거나 이렇게 키워드를 아니면 조금 더 정성 들인다면 그 키워드에서 해당되는 그 말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러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모든 책을 다 할 수는 없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있잖아 요가 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내가 점수를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막상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그리고는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다음 넘기시면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나왔었죠? 여러분 여기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는요. 맞아요. 여기는 뭐 크게 볼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크게 볼 거는 아니었다. 까지 말씀이에요. 여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냥 X 치면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여긴 시험 나올 것은 아니에요. 나오면 어떡하시면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 안 날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략 봤을 때 보게 되면 아예 안 나온 것들 보게 되면 전체 책이 한 10% 정도 있죠. 거기는 아예 그냥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책을 구성하기 위해 서술낸 것들이지. 거긴 과감하게 X 딱 쳐오시면 돼요.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져요. 자, 법률관계 봅시다. 이 법률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법률관계라는 것은 무엇이 오가는 걸까? 권리하고 의무가 오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민법에서는 권리와 의무. 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넌 나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어. 바로 그를 묻는 게 법률관계죠. 이 법률관계와 비교되는 것을 보통 호의관계라고 해요. 호의관계. 따라서 제가 가끔 이제 친구들 법을 좀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법을 쭉 공부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법으로 보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계 있는데 그죠? 모든 걸 다 법으로 하세요. 그건 아닌 거죠. 친구가요, 야 집에 갈 때 내가 태워줄게, 탈게. 여러분 이럴 때 고마워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돈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슨 관계? 호의 관계, 호의 관계. 그렇죠? 따라서 호의 관계의 문제는 법률 관계가 들어가서 푸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호의 관계였다가도 법률적 문제로 번질 수는 있죠, 그죠?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호의 관계는 그냥 가볍게 언급이 됩니다만 호의 관계로서 문제가 구성되지는 않아요. 따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의 의미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죠. 넘기시면 이제 이게 나오죠. 분류가 나와요. 분류 보시면 내용상 분류. 여러분 내용상 분류 나올까? 안 나와요, 시험에. 왜 안 나올까? 너무 당연해서. 재산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재산이고요. 가족권은요? 가족에 대해서죠. 그래서 시험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시험 나는 것은 청구권과 형성권 여기에요. 제가 칠판에 뭔가를 정단 뜻은 무슨 말일까? 그 내용들이 바로 한 문제씩 나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보시게 되면 방금 제가 뭐 해드렸어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했었죠. 따라 지금 8페이지까지 앞에서 여러분께서 공부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또 이것도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드릴 거죠.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해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꼼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도 어떻게 봐요? 이걸 다 보게 돼요. 이렇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본 강의 때 뭘 해드린 걸까? 요거만 보더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 배탕 진술을 해드린 거였었어요. 기본 강의.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너무 큰 염려 두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따라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대략적으로 여러분께서 권리관계, 대충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따라서 전체 그림이 그려졌으면 이제는 두 번째 공부할 때 느껴서 제가 여기 중에 있었죠. 그러면 아예 복습할 때는 어디예요? 아예 보지도 말고요. 어디만? 여기만 눈에 박아 놓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훨씬 더 느껴서 빠르게 보세요. 강의야 제가 3시간 하겠습니다만 제가 페이지상은 3시간 해봤자 한 20페이지 나가겠죠? 3시간 듣고 있지만 혼자 복습할 때 이러면요 20분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정해보세요. 자, 그럼 8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청구권과 형성권이라고요. 그럼 이 말을 딱 해드렸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시험에 딱 이게 청구권, 형성권이잖아. 그럼 어떻게 딱 이렇게 하고 딱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나머지 이렇게 책치기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서 잘 보여요. 제가 오늘 1회 강의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분에게 맞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이제 이번 16회를 공부하면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가 중요해요. 처음에 그냥 전략을 안 잡게 되면 또 그냥 듣고 있다가 또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이 16회가 딱 끝나면 뭐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무기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칼 가는 중이야. 그렇죠?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칼로. 여러분 칼은 많으면 좋을까? 한자로 하면 될까? 칼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칼은 적을수록 좋은 거지 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본잡해져요. 오케이, 좋은 칼 하나 만드는 거야. 2달 동안. 그 칼 가르려고 뭐 하신 거야?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신 거야. 그렇지? 아 제가 처음에 갈 가려고 했을 때 이건 될 거 아니야. 거기 풀무질하게 뭐 좀 갖고 와라. 뭐 좀 갖고 와라. 그럼 뭐 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그렇죠? 그거를 공부하는 게 기본 강의니까 이렇게 지금부터는 지금이 정말 중요하니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배우세요. 자, 청구권과 형성권은요. 자, 우선 청구권이 아니고 문제 나온다면 형성권일 거예요. 청구권 관련돼서는 한 번 정도 출제해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등장하죠.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보게 되면 채권은 청구권이다. 채권은 청구권이다. 같을까?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름 다르죠. 우리는 이제 채권 관계가 시험범위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안 했습니다만 채권이란 것과 청구권이란 것은 달라요. 자, 범위로 보자면 채권은 청구권, 채권은 뭔가를 상대에게 해달라는 거니까 야 줘, 청구권 좀 보여. 하지만 청구권 범위는 채권만이 아니고요 물권, 청구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쉽게 깊이 할 필요 없어요. 채권과 청구권은 다르다. 왜? 이 청구권은 채권 말고도 물권 등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로 보자면 얘가 더욱더 크다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채권과 청구권은 다르다. 그렇죠? 기억하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제가 해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형성권은 누가 하는 권리라고요? 형이 하는 권리라고요. 형이요. 그렇죠? 형이 얘기합니다. 형. 해. 이게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내가 한마디 하기면 상대 동의 필요 없이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 형성권의 첫 번째는요. 특징이요. 보게 되면 형성권. 그게 첫 번째 문제 나오죠. 형성권. 첫 번째는 형성권의 특징 관련돼서 나오죠. 특징 관련돼서 그죠? 형성권 특징 관련돼서 나온 것들의 대표적인 거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 비, 철,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형성권이요. 한번 해드렸었지만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과 기한 또 붙여버리면 상대가 또 불안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형성권은요, 할 거면 하라는 얘기죠. 야, 끝낼 거면 끝내. 여기서 다만 네가 뭘 할 경우는 뭘 할 거고 뭘 할 경우는 뭐 할 거야. 복잡해. 그러지 말고 끝낼 거면 끝내고 할 거면 해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조심해요. 원칙적으로 뭐라고? 조기 처리 안 돼요. 조건, 기간, 그 뭐냐면 기간, 그다음에 철회. 조건이라든지 기한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철회한다든지, 그렇죠? 원칙적으로 안 돼. 무슨 말일까? 이 정도 돼요. 조기철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쟤는 뭘까요? 이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멸시효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제척기간은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제척기간 유통기간인 거야. 유통기간. 여러분께서 보세요. 어떤 음식 유통기간이 한 달인 거야. 그렇죠? 한 달이요. 근데 이거야? 야 잠깐 내가 안 먹고 있을 테니까 너 있어. 유통기간 지나지 마. 이래요? 그러지 않죠. 유통기간은 유통기간인 거야. 그 시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깡통 유통기간이 3달이면 3달 내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형성권도 제척기간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 3달 내에 행사해. 그럼 3달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거지. 야 잠깐만 내가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쉽게 취소권이에요. 취소권 같은 경우 어때요? 취인할 날부터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10년이죠. 그게 뭐죠? 제척기간이에요. 취소권인 것은 대표적인 형성권이죠. 그죠? 야 끝내! 이거니까.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뭐다? 제척기간이죠. 제일 첫 번째 특징으로서 뭐라고? 조기 철저해요. 조건 안 돼요. 기한가 안 돼요. 기한 안 돼요. 철회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뜻이에요. 얘는 뭐죠? 제척기간에 해당돼요. 이 특징이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종류예요. 종류에서 뭐냐면 크게 두 개로서 문제를 구성하던데요. 제일 첫 번째는 종류로서 나온 것은 뭐냐면 이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취소권, 그렇죠? 취소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제권, 그렇죠? 여기서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뭐 해제권 등등등에서 뭐냐면 추인권. 이건 다 어떤 식이에요? 야 끝내. 야 끝내. 알았어 갖고 와. 이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요게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죠. 차임 증가 청구권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청구권 자리에 있어요? 형성권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형성권 자리에 있죠. 그렇죠? 형성권 자리에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 공차지부 같은 경우는 뒤가 뭐예요? 청구권이죠. 청구권이 지금 무슨 뜻일까? 형성권이란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일까? 야 공유물 분할 청구할 때 야 공유물 저기 분할할까가 아니란 뜻이죠. 해야 형성권은 해. 야 공유물 분할해. 이거는 뜻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말로는 지상물 좀 사줄래? 부속물 좀 사줄래? 아니죠. 야 지상물 매수해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그게 이제 한 파트 나오는 파트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치? 종류는 뭐라고요? 등등이 뭐냐면 그 일반적인 전형적인 형성권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공차지부예요. 그렇죠? 공차지부, 공유물 매수 청구권, 차임 증가 청구권,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얘들은 뭐라고요? 얘들은 이름은 청구권인데 형식은 실제는 형성권이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오는 포인트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것 하나만. 이렇게 뭐냐면 종류는요, 그냥 지가 한마디 하게 되면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재판상으로 선고할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만 정리하시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 이거는 자주 나올 문제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얘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정해보자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특징 뭐라고요? 조기 철저라고. 조건, 뭐 기한, 철회 안 돼요. 제척기간. 요게 한 파트. 두 번째 뭐라고? 종류. 종류는 일방적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재판상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판상 할 것은 채권자 취소권 요것밖에 없으니 알아두시고, 일방적인 건 취소, 해제, 추인 요게 나오진 않아요.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연한 편보다는 좀 뭐라고 쉬우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공차지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차임 증가 청구권, 지상물 청구권, 부속물 청구권이지만 형식은 청구권이지만 외형상은 실질은 형성권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온 파트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 여기는 나올 것은 아니에요. 개념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될 거야. 개념 정도만 됐죠? 네. 자, 우리 1번부터 문제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자, 1번 볼게요. 자, 이제 뭐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해볼게요. 1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자 나왔죠 여러분? 뭐 나왔습니까? 보충적이죠. 그 조심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냥 보충 나왔으니까 그냥 관습법이다. 법을 보충하는 것이 관습법. 그게 아니라 해설 당사자의 해석 의사표시 해석을 보충하는 것이 사실인 관습. 2번 공동서술 나왔다. 성과 분 같지 않은 뭐라고요? 왜 될 수 없지? 2번 틀렸나?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남녀 성년자라고요. 남녀 성년자. 누군 안 돼요? 미성년자는 아닌 거예요. 2번 맞죠. 따라서 미성년자니까 종종은 될 수 없다. 세 번째 관습법이 성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문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문법 만들어졌다가 효력이 사라지면 사라질 판에 그렇죠? 관습법은 그럴 수 있죠. 당연히요. 네 번째 사실인 관습은요 뭐 나왔습니까? 그렇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이라고요. 1번과 4번 비교해 되셨어요? 보충인데 관습법은요 법을 보충.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 5번이요 여러분. 5번이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5번 이 5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권법에 정리했어요. 물권법에서 뭐 해드렸냐면 이제 물권법 가시면 또 기억나실 텐데요. 물권법에서 물권 법정주의다 이거 있었어요. 물권 법정주의니까 함부로 물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무슨 공사? 미온공사 들었어요. 미온공사 그렇죠? 이 온이 뭘까요? 온천. 공원 뭘까? 공원 이용권. 사가 뭘까?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 뭐냐면 길. 그냥 움직인 내가 이제 길을 썼으니까 내가 그동안 걸었었으니까 나에게 통행권이 있어. 사도 통행권. 이 미가 뭘까? 미등기 바로 지금요.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권리.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의 권리. 있다 없다? 이 미온공사는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드렸어요. 5번 볼까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은요. 소유권 취하는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우리 책 152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미온공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미온공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게 되면 분명 이론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론을 봐도 문제가 안 풀려요. 이때가 중요해요. 그럼 또 이론책을 보게 돼요. 물론 개 중에는 이론 공부가 정말 힘드시고 안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땐 욕심내지 않고 이제 어디 보시면 돼요. 그땐 이론서 보셔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 맞고 틀림이 아니에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 20개 문제인데 지금 18개씩 맞추는 거야. 그럼 제 강의 안 들어도 괜찮아. 혼자 책 보고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봐요. 이거예요. 한 20개 중에서 10개는 틀려. 10개, 쌤, 저 20개 중에서 15개 틀렸는데요. 그럼 기본서 보나요? 그게 아니야. 20개 중에서 10개 틀려. 근데 봐요. 근데 해설을 들으니까 알겠어. 그럼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기본서 보시면 돼요. 이 말 됐어요? 근데 문제를 틀려. 또 10개 틀려. 근데 해설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여러분께서 얼른 이 기출 강의를 좀 뒤로 미루시고 기본 강의 들으시면 돼요. 이제 그 기준 아셨죠? 해설을 듣고 알겠어. 뭔가 기억이 나. 그러면 이 기출을 버티셔야 돼요. 법이란 것은 여러분 수험적으로 법은요. 이론만 드립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론 대충 봤으면 어떻게 대략 그런 말씀드려요. 전체 100이면 40%에서 50% 이해됐으면 얼른 문제 가서 틀리면서 그 기본 수의 내용들을 다시금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법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왔었어요. 법원 1번 사회구성원의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 법적 법적 구성 확신받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지금 보시면 21년과 20년 1년 차인데 똑같은 지금 또 나왔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 지금은 지문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생소해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쭉 간평사 민법 정리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0-40%는요 어떻게 전에 나왔던 2-3년생 등재 때 또 등장하는 거예요. 나머지 30-40%는요 대략적으로 10년 안에 등장했는데 지금 또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10년만 그냥 표현 그렇지만 아작을 내면 그죠? 전체 기출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반복된 거 빼게 되면 중요 지문, 중요 지출은 한 300여 대 문제 돼요. 제가 그걸 갖고 왔을 거고요. 그것만 들리더라도 이번 심정 하게 되면 60-70%는요 내가 알았던 문장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번이요. 1번에서 뭐가 포인트일까? 헌법의 기본권은요.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헌법은요. 직접적 영향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누가 헌법이 다 나서죠. 헌법은 어떻게 해요? 간접이에요. 그 뭐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시험에서 나올 것은 헌법은 뭐밖에 없어요. 간접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법원은요. 당사 추 어이구 하나 둘 셋 직권으로 나왔잖아요. 관습법은 직권으로 맞죠? 4번은 국제 가입 조약이에요. 여러분 국제가입 무슨 말일까? 우리가 국제 기준을 지키려고 약속한 거죠. 근데 이걸 해놓고 나서 아니야 우리 안 지킬 거야. 우린 다른 법이 있어. 그럼 돼야 안 되죠. 따라서 국제 조약은 하나 둘 셋 우선 동그라미인 거예요. 국제조약은 어디 가서 뒤에 우선 나왔죠. 우선 동그라미 맞죠. 5번 관습법은 법령에 적중되지 않는 한 그렇죠. 뭐라고 관습법 뭐라고 보충적이라고 뭐에 보충적이라고요? 법이 보충적인 거죠. 따라서 무슨 말일까? 아하 우리 시험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이라는 표현을 보충으로 직접적 쓰이거나 뭐라고 써요? 법령에 저축되지 않는 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충적 옆에다가 법령에 저축되지 않는 한 쓰시고 법령에 저축되지 않는 한 나오게 되면 보충적으로 하신다면 확실히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세 번째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번 사회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법세 어이구 무슨 말 또 나왔어 여러분. 전체법세에 부합하지 않아도 관습법은 아니요. 말씀드렸죠. 성립요건 말씀드렸죠. 법적 확신 갖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1번 틀렸죠. 2번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하나 둘 셋 존부를 알 수 없대 등등등 해서 뭐라 직권으로 됐죠. 세 번째 뭐가 또 보이세요? 법령에 적적되지 않은 한 보이시죠. 4번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죠. 그렇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안 돼요.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따라 다시 한번 미온공사 안 돼요. 5번 강행규정 자체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 관습에 따르도록 위험한 경우에는 오유 여러분 아까 정리해드렸죠. 강행법규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원래는 사실인 관습은 강행법규가 친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인 관습이란 것은 원래 법령으로서도 임의 규정에 대해서 뭐죠? 해석 기준이에요. 해석. 한마디로 이제 상대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런 말들이 오가니까 여튼 이런 말들이 오가면 뭐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이거죠. 그렇죠? 이런 말이 오가면 너 뭐라 봐줘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죠, 여러분. 예컨대 뭐 상인끼리 문자 오가요. 했더니 뭐냐면 아이고 지금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컨대 뭐냐면 조금 국내산이 아니고 물론 다 나누실 거예요. 근데 뭐냐면 조금 이문을 남기 위해서 중국산을 외국산이라 합시다. 중국산 그러니까 갖고 왔다 쳐요. 그렇죠? 이럴 때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가는데 갑자기 그 상인이 그냥 이거 저기 외국산인데 괜찮을까 했더니 아유 장사 이틀 하나 이럴 때 잘 보세요. 장사 하루 이틀 하나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보통은요. 아유 이 정도는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다 눈 감고도 속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로 쓰인다면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 사람은 이 제품이 외국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사실인 관습이 해석 기준된다는 뜻이에요. 5번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지 위험한 경우는 사실인 관습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번 선택지는요. 어색하죠. 제가 수업할 때도 기본 강의 때 크게 안 다뤄드렸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게? 그렇죠? 이거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오는 뜻이에요. 그렇죠? 따라 이 선택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우리 관평은요 5개의 선택지 있으면요 5개의 선택지가 대부분은요 거의 뭐냐면 글쎄 제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4개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봤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간평에서 한두 개 정도는 좀 생소한 지문들을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정답은요 여러분께서 알고 있었던 그 3, 4개 있죠. 거기서 보통 판가름 나요. 여러분. 그렇죠? 더 나가서 이렇게 되기도 해요. 5번째 5번에는 판례 모르겠는 거야. 근데 1, 2, 3, 4 다 맞아. 그럼 다 몇 번이에요? 5번인 거지. 이렇게 구성되지. 정말로 듣어보지 못했던 걸 막 갖고 와서 막 우리 틀리게 그렇게 구성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5번 같은 선택지는 우리가 답을 1번 냈습니다만 그건 다시 보기에는 좀 괜찮다. 5번은 자주 안 나올 거다 말씀드렸어요. 자, 4번 볼까요? 관습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해보자. 또 다시 여러분 뭐 나왔습니까? 그렇죠. 온천수 나왔었나요? 미온공사 기억나세요? 그렇지 아니죠? 두 번째 미등기 벌써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죠? 미등기 무허 건물 물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쌤 3번이 맞는 거 아니에요? 왜요? 법정상 관법지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관법지는 인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법지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습법성 법정지상이 인정된 것은 아니죠. 3번은 제가 여러분 이제 지상군 갔을 때 아마 책 보시면은 제 책에서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판례인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미등기 건물을요 대지와 함께 매도했습니다. 그럼 잘 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갑이죠. 갑이에요. 근데 아직은 미등기 건물인 거야. 시골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런 게 있다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판 거지? 을한테 판 거지. 을한테. 그죠? 을한테. 땅을 넘겼어. 왜? 땅에 대한 등기가 뒤에 있으니까 넘기기 쉽지. 그 여기는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넘겼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땅과 토지를 다 팔았단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케이스야? 지금 토지는 등기됐는데 이 등기가 있어야지 저기 을한테 넘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직은 등기 절차 안 밟았으니까 지금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갑과 갑이었는데 을과 갑이 된 거죠. 뭐야? 갑과 갑이었는데 을갑이 됐네? 그럼 어떻게 돼?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 건물과 토지가 관법지가 인정되라고 해버리면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왜 그럴까? 이 갑은 누군데? 건물과 토지를 다 넘긴 사람이라니까. 근데 얘한테 관법지상에 지사가 인정해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관법지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지금처럼 땅과 토지가 있는데 땅만 판 거야. 토지는 팔거나.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가 건물의 소유자 지위가 불안하니까 걔를 보호하려는 게 관법지 취지일 텐데 얘는 지가 팔리고 있는데 지가 관법지 취지가 웃기죠. 3번 그래서 이럴 때 매도인에게 관습법성이 법정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중요해요. 자 4번이요. 4번에서 뭐야? 공원 이용권 아니죠. 5번이 뭘까요? 5번은 이게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인근반에 통행이 제공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사도통행권이에요. 사도통행. 사도가 뭐냐면 개인적인 도로 사도통행권. 따라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5번이 맞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권리와 행사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2조 신성실 문제를 다뤄봐요. 자, 신의 성실 2조 신의 성실 원칙 나왔었습니다. 이젠 신의 성실 원칙은요, 맞아요. 이제는요, 봤던 애들이죠. 그럼 대충 뭔지 알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글쎄 우리의 또 신성한 강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우리 수험을 준비한 입장에선 2조는 뭐라고요? 싸가지라 싸가지. 실제 그래요. 법에서 2조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다양한 법적으로서 권리 다툼을 해요. 근데 보니까 제 말이 맞아. 권리로 봤을 땐 제 말이 맞는 거야. 법상으로는. 근데 참 사람이 갖춰야 될 싸가지를 못 갖췄네. 이럴 때 마지막 쓰는 게 2조인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성격이 갖고 있어요? 얘는요. 보충적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권리로서 다른 조문으로서 권리를 주장받을 수 있으면 걔를 먼저 주장하시고요.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2조를 들이면 그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나왔던 게 뭐예요? 뭐 성질 보시면 일반 조항 추상적 규정 나왔었죠?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성실 여러분 강행 규정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끼리 법률 행위를 한 걸 본 거를 누가 본 거야? 이제 재판이 보고 있었지. 봤더니 쟤 너무 심한데 이건 거야 지금. 그렇죠? 쟤 너무 심한데 저 주장이 맞긴 맞는데 저랬다가는 우리 사회 가치가 지금 물각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때 등장한 거거든요. 무슨 규칙?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직권을 판단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언뜻 봤을 때는 신의 성실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뭐 도덕책 같은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야 신의 성실을 따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약하게 보여요. 강행 규정성이 강행 규정성. 그래서 뭐라? 직권으로 판단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건 나왔고 효과 나왔었고요. 한계 나왔었는데 한계가 중요하죠. 한계 뭐냐면 이거예요. 신의칙 위배됐습니다. 신의칙 위배됐으면은 그거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나요? 라고 하려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자주 나온 깔아주시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렇죠?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야 네가 A라고 했잖아. 지금은 A가 아니라고 하잖아. 안 돼. 너 그냥 A로 가. 이게 신의칙이잖아요. 그렇죠? 너 아까 A로 했잖아. 근데 왜 A가 아니래? 왜 말을 바꿔? 안 돼. 너 뭐지? 너 어디 가? 너 A로 가.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이 케이스죠. 너 A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지금 A 나대 A라고 하네. 근데 우리 법에서 어쩔 수 없다. 그래 나대 A라고 해.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요 A 행위가 바로 강행 규정에 위반한 거예요. 위반. 이 A 자체가 강행 규정 위반됐던 거야. 그치? 당사자끼리 야
우리 있잖아 법 몰래 이렇게 하자, 그렇지? 한 거지. 딱 보니까 짱구를 딱 굴려보는 거니, 야 이랬던 내가 또 손해가 생길 거야, 돈 손해가. 그 지가 저요, 예, 저 법 위반했어요 했던 거죠. 근데 우리 법이 만약에 판례가 야야야, 니네 위반하기로 했잖아. 위반하기로 했는데 저 위반했으니까 무효로 할게요. 이건 말이 바뀐 거니까 어떻게 그냥 위반을 해? 말 돼야 안 되죠. 바로 그 말이죠. 방위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이, 지가 했다가 A를 했다가 나대 무효를 주장한 것이 웃기지만, 만약에 이를 웃기다고 그냥 야 위반해버려 그래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걸 인정한 꼴이잖아요. 그죠?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주 나오죠? 파생원칙입니다. 파생원칙 정리를 해보시면 사정변경원칙. 여러분 사정변경원칙이 자주 인정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이거죠. 저기요 얼마예요? 3만 원이요? 오케이 알았어요. 저기요 죄송해요. 왜? 제가 3만 원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 어쩌죠 못 살 것 같아요. 아예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알았어요. 이러면 법질서가 쓰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 가급적 사정 변경 원칙은 잘 쓰질 않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계약, 이례적 계약이라든지 등등이에요. 따라서 이쪽은요. 물론 예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외가 이렇게 등장하는 판례에선 우리 문제에선 이걸 객관식 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일시적 계약에서는 그냥 안 된다. 확정적 채무에서 안 된다 정리하시면 돼요. 쉽게. 다만 무슨 계약이요? 계속적 계약 관계요. 이게 재밌는 거죠. 시험 나오기 이거죠. 계속적 거래 관계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근보증, 근저당, 그러니까 근저당까지는 근보증에 이제 우리가 보증이 시험법이 아니다 보니까 근저당 같이 있다 쳐요. 그 무슨 말일까? 내가 1억이면 1억 책임을 내가 회사 이사로서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떨 때는 10억짜리 됐다가 어떨 때는 또 그냥 1,000만 원밖에 안 됐다가, 그렇죠? 회사가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보시게 되면 계속적 보증계약 또는 근보증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사정 변경을 원칙을 이용해서 등등해서 해지권 인정하죠. 그렇죠? 무슨 말일까? 이렇게 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통 어떤 판례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가 됐어요? 이제는 이사 자리에선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될까? 이제는 뭐죠? 내가 나왔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회사에 있을 때는 뭐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해서 책임지겠지만 회사 나온 사람에게까지도 그걸 묻게 되면 묻기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계약이 해제가 된다고 봐요. 하지만 뭐는 인정해야 돼요. 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계약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아니고 확정적 채무가 있을 거예요. 확정적 채무. 예컨대 제가 이사로 있었는데 예컨대 계속적 거래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계약 계속 거래가 확정이 되어서 3억 이렇게 확정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확정됐으면 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통해서 해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이점이죠, 여러분. 따라서 계속적이라면은 사정 변경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모순행위 금반 원칙이요. 그 모순행위 요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 판례죠.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하긴 해요.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이거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대리에서 사고뭉치 아들이요. 내가 뭐야? 아빠 거를 팔아버린 거지. 야, 내가 아빠의 대리야. 이거 10억짜리인데 5억에 넘길게. 그런데 앞불서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네. 이젠 10억짜리 내가 상속했네. 이제 아까운 거지. 왜? 10억짜리 아빠 건 줄 알고 5억 팔았는데 이젠 내 건물 되면 10억인데 따라서 어떻게 돼? 자자자, 나는 무건들이지만 본인을 상속했어요. 따라서 저 이거 뭐냐면 추인 안 해. 이거 뭐라는 거죠? 이런 싸가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게 중요한 판례죠. 되게 중요한 판례.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 일정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렇죠? 거래하지 않았을 때 명백했습니다. 명백해요. 이 표현 중요해요. 명백해요. 이럴 경우는 뭐다? 이럴 경우는 신칙이 적용된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적용되고요. 세 번째 판례 중요하죠. 취득 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가 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에 반해서 취효 취득을 추적한 것은 특별한 신칙 허용되지 않는다 했었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죠? 모르고 있었으니까 솔직히는 얘한테 뭐 책임 묻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판례는 취득 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가 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죠. 나는 이 토지에서 어떤 권리도 없어.
뒤에 가서 잠깐만 나 취득했나 봐. 주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나는 이게 취득 시한지 몰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 저기요 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하지 마. 알았어. 제가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변호사 친구한테 야 갑자기 어떤 선생님 오더니 이게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땅이라고 좀 등기 있다고 뭐 나한테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말라는데 뭔 말이냐? 야 너 그 땅에 20년 살았잖아. 주인 줄 알고. 그치. 야 취득 시했어. 진짜? 이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효연칙입니다. 실효연칙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죠. 네.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거예요. 보통 판례가 몇 개 있는데요. 2년 10개월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싸웠어야 될 거잖아. 나 부당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퇴직금 다 받았어요. 몇 가지 케이스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당 기간이라는 케이스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판례에서는 2년 10개월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고 2년 10개월 있다가 잠깐요. 저 이상해요. 부당한 해고예요. 너무 늦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5년이라든지 2년 10개월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5년 지났다, 2년 10개월 지났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모순행위 금지냐 실효원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이 부수적인 내용들은 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실칙에 반한다 안 반한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서 나름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례들을 이제 정리하실 거잖아. 신의칙 같은 경우는 여기는 100% 저기 판례 문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조문이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례만 나오는 거예요. 이 판례 나오게 되면 이제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권 대리인 케이스가 있었고 또 뭐가 돼 있었어요? 뭐 취득시효 케이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신의 측에 문제가 없다. 그럼 동그라미. 신의 측에 반한다. 나쁜 놈. X.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 전체에서는 지금 쭉 보시면 14, 13, 14, 15 판례가 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뒤까지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모순행위인지 뭐 금반원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블라블라블라는 이유로 신의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따라서 신의측에 맞으면 동그라미, 뭐 신의측에 안 맞으면 반한다면 X 뭐 치신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공부할 때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실효원칙 해드렸고요. 적용 가능 사례 봤을 때 뭐냐면 해제권 등의 형성권도 돼요. 그죠? 1년 4개월 전에 발생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채무 이행을 최고한 자가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새삼스럽게. 제가 쓴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이 새삼스럽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실칙에 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형성권에서도 쓸 수 있어 라고 썼으니까 정했겠지만 판례에서 있잖아요. 새삼스럽게 뭘 한다는 표현 쓰죠. 그래버리면 그건 뭐죠? 그건 한번 이상한 뜻이에요. 판례가 보게 되면 이것도 있어요. 뒤에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언제도 했었냐면 그 앞에서 뒤에서 하게 되면 사기의 의사 표시라든지 등등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소 이렇게 해요. 그렇죠? 다소 과장하여 됐어요. 보세요. 다소 과장하여 잘못이 커요, 작아요? 적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사기 아니란 뜻이에요. 따라서 판례에 등장하는 그 문구만 보게 되면 보더라도 좀 예민해지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새삼스럽게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판례가 새삼스럽게라만 썼다는 얘기는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인지청구권이요. 인지청구권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피해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평생인 거죠. 이거를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 몇 살인데요? 40살인데요? 그 전에 오시지. 그 전에 이렇게 이지서가 왔어. 이러진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가족법, 재산법이 아닌 가족 관련된 것은 뭐가 이 실효원칙 등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인지청구는 뭐 X 치신다든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 말 알겠죠? 여기서는 어차피 시기 관련돼서는 대략적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차피 판례예요. 근데 뭐가 나온다는 얘기가 어차피 나오는 게 위반됐냐 안 됐냐 문제인 거야. 위반됐냐 안 됐냐. 그렇죠? 위반됐냐 안 됐냐. 따라서 여기서 그것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오케이 문제가 없으면 동그라미, 문제가 있으면 X를 치든지
아니면 거꾸로 뭐냐면 위반됐으면 동그라미, 위반되지 않았으면 X를 치시든지. 그러니까 나름의 일관된 방법으로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표시만 이렇게 탁탁탁 해볼 수 있으면 돼요. 찾아낼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 거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계속적 보증은 뭐 신의 측에 대해서 뭐 해지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동그라미. 근데 확정적은 안 돼, X 이렇게 한다든지. 자기만의 나름의 표기법으로서 정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는 1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16페이지 첫 번째 판례도 자주 나오죠. 뭐라 나왔습니까? 이겁니다. 야, 시효 이거 너 저기 시효가 다 돼가는데 저 돈을 갚아야 돼. 아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저기 뭐 문자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뭐 저 시효 중단시키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유, 내가 어른이 안 갚을까? 뭘 중단을 해?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막상 시효가 끝나니까 너 소멸시효 됐더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그게 첫 번째 판례 있어요. 판례예요. 따라서 뭐냐면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았죠? 따라서 제가 강의 들을 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사례를 들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실제 시험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문구. 근데 문장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힘들어요. 따라서 그 문구 있죠? 거기만 딱 밑줄 주시면 돼요.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인데요. 뭐 이것은 주관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효과를 보시면 이것도 가볍게 남용이 되잖아요. 권리 남용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17페이지에 있는 판례 두 개인데요. 딸이 있습니다. 딸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참 이야기 있잖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솔직히 모를 일이죠. 근데 왜냐면 딸이 이 고령 아버지하고 동생이 있는데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외국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냐면 소유자는 내 거야. 명의가 내 건데 아버지와 동생이 사니까 나간 거야. 자기가 산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나쁜 딸이라고 보통 사건이라고 이제 공부할 때 하는데요. 모를 일이죠. 그래서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죠? 근데 어쨌거나 뭐냐면 우리 법에서는 아무리 뭐 아버지하고 등등 사연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정의관념에, 그렇죠? 이건 불효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행위가 인륜에 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봤거든요, 그렇죠? 해당되고 밑에 걸 보게 되면 해당돼요. 그런데 이제 위에 올라가서 양가로 1번 법률효과의 불발생과 관련된 연결시켜 드린다면 한마디로 딸은 그 아버지하고 동생을 내보내지 못해요. 지금요. 퇴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딸의 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다시 뭐죠? 그 서고를 시킬 수 있는, 명도할 수 있는 권리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해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한 거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권리를 불발생시킨 거지 권리 자체가 소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밑에 판례 자주 나오죠.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것은 자체가 신의성실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냐면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예컨대 국가 보상이라든지 배상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잠깐 글쎄 너 너무나 안타깝게 재판 잘못해서 30년 동안 옥살이한 거 알겠는데 시효가 끝났어. 이렇게 이제 시효가, 그렇죠? 시효가 끝나서 이제 그럴 때가 좀 있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시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해당될 수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와서 이제 신의성실 관련된 문제 있죠. 이것들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1교시는 여러분 1교시란다. 저기 1회 때 강의에서는 자연인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는 2회 때 강의에서는 부재와 실존과 법인 쪽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 좀 미리 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뵐게요.